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6월 셋째 주죠. 예, 6월 18일 토요일, 또 다음에 19일 일요일 양일간 예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뭐 SBS 스프린트 이제 대상 경주죠. 대상 경주가 있는데 부산 말들이 이제 포기를 하면서 이제 서울 말들끼리만 뛰기로 돼 있고, 중요한 것은 이제 수요일 날 이제 하루 종일 비가 왔죠. 예,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아침에 그 조교, 좀 목요일 날 좀 많이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이제 습보를 좀 많이 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완전히 이 발굽에서 날아가는 모래, 이 모래가 이렇게 눈에 보일 정도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 양호주로나 이럴 때 보면은, 모래 입자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수분이 모래에 많으면, 그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부채살처럼 이렇게 쫙 퍼지는 게 보여요. 그냥 눈에 확 띄니까. 그 정도로 모래의 양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동안 제가 이제 계속 오면서 이제 주로가 무겁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최근에 와서는 조금 낮았죠. 예, 조금 낮았습니다. 지금 한 주, 지난주도 그랬고, 그 전주도 좀 후반부에 가면서, 조금 이렇게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었는데, 약간 그 모래 보충을 좀 했었고요, 마사회가.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지금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마사의 그 주로 그 상태를 보면 포화 18%였었어요. 포화 18%. 근데 아직 금요일인데 오늘 아직 발표를 안 했습니다. 좀 시간이 조금 있는데, 뭐 9시 하기로 돼 있는데 정확하게 시간을 지키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이제 최소한 그래도 다습주로로 시작을 할 것 같아요. 다습주로로 시작을 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동안의 어떤 그 결과와 이제 좀 달라지지 않을까, 제 예측은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미리 이제 숙지를 하고 이제 배팅을 좀 임하셔야, 분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역시 이제 그 경주가 국내산 육군이 분할이 됐어요. 2세마가 분할이 됐고, 또 이제 그 연령 오픈 경주에서 분할이 되면서 지금 뭐 8두, 9두, 뭐 그 토요일 첫 경주도 그렇고 일요일 첫 경주도 그렇습니다. 8두 되는 경주들이 좀 몇 개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조금 최근에 그 경주 난이도를 보면 뭐랄까 좀 복잡하다 그럴까요? 지금 뭐 축이 있는 경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좀 어떤 그 배팅하기 조금 애매한 그런 경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추천하기도 그렇고, 뭐 배팅이야 뭐 좀 분산 배팅을 할 수 있다 치지만, 추천드리기에는 조금 좀 애매한 경주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이제 그 경주마다 말들의 어떤 그 전개 상황이라든가 또 조교 내용, 뭐 지금 현재의 컨디션,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토요일자에서 한 경주 정도는 제가 이건 정말 여러분들에게 마번까지 좀 꼭 요렇게 좀 배팅을 좀 해보고 싶다, 권해드리고 싶다, 그런 경주가 좀 한 경주 정도가 있네요. 그래서 그 경주는 제가 가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예상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요일 첫 경주입니다. 국내산 육군 이제 2세마 경주인데, 2개가 이제 분할이 되면서, 총 몇 마리가 출전을 했죠. 그래서, 지금 16마리인가요? 16마리가 되면서 17마리네요. 17마리가 되면서 이제 경주를 이제 분할을 시켰습니다. 자, 이 경주는 지금 3번 프리오사입니다. 프리오사. 역시 이제 카우보이 칼의 혈통이죠. 제가 요즘에 이제 카우보이 칼의 혈통에 이제 꽂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전에 이제 한 몇 주 전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카우보이 칼의 그 혈통이 중간에 한번 뭐랄까요, 중부 활동이 좀 주춤한 적이 있었어요. 최근에 와서 이제 막 100두 이상이 이제 막 나오고 그러는데,
갑자기 눈에 띄더라고요. 지금은 은퇴한 그 카우보이 뭐죠? 저기 뭐 23조에 있다가 또 34조로 갔다가 자꾸 갑자기 장산 카우보이요? 예, 장산 카우보이. 1군까지 간 마필인데 조금 걸음이 느렸어요. 근데 그 마필을 이 외형, 그러니까 이제 골격이죠. 이 체형을 보면 정말 자꾸 그 욕심이 나더라고요. 자꾸 눈에 가요. 조교 때 보면 자꾸 욕심이 가는데 조금 이렇게 걸음이 컸었어요. 주폭이 커가지고 힘 소진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힘 한 배를 제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만 빼놓고 나머지 부분을 보면 참 좋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이 찾아봤어요. 그 형제들을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요 근래에 와서 한 1, 2년 됐나요? 어떤 그 중부 활동이 활발해가지고 그 카우보이 칼이 중부 활동이 켜가지고 뭐 100도 막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그 글도 좀 쓴 것 같은데 카우보이 칼에 대해서 이 프리오사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체구가 좀 작네요. 원래 이 카우보이 칼 혈통이 보통 뭐 8, 9은 아니더라도 6, 7은 10중 6, 7은 다 등치가 커요. 거의 490kg, 500kg 이렇게 나가는데 얘는 좀 작습니다. 그 왜 얘를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선행 1순입니다. 선행을 가면 1순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함을 갖고 있어요. 여기다 덧붙여 얘기를 한다면 이런 신마들을 지금 이제 주로도 뭐 한참 얘기했으니까 주로 얘기는 그만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신마들 중에서는 가장 지금 현재 빠르게 갖춰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덕목이 부드러움이에요. 유연성.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어떤 선행마가 있다면 지금 안쪽에 화이트 위치가 있는데 얘랑 프리오사랑 둘이 비교를 해보면 프리오사가 부드러워요. 근데 저 화이트 위치는 몸이 뻣뻣합니다. 그래서 강도를 좀 높이면 기대려고 해요. 근데 이 프리오사는 그런 게 없어요. 물론 힘들어서 이제 조금 예를 들자면 직선 구간이 뭐 400m라고 칠게요. 400m의 그 직선 구간에서 습보를 하면 중반 조금 넘어서 발을 바꿔요. 이건 힘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체구가 작고 아주 유연해서 가냘펴 보이긴 하지만 그 반면 상당히 좋은 유연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선행만 나서면 1순할 수 있는, 그러나 이제 뭐 선행에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감안해서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럭키 파워입니다. 럭키 파워. 조금 그 기록이 전체적으로 좋은데 여러분들이 기록만 보고 배팅을 하실 것 같아서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날 그 주행심사 때 전력 질주예요. 그러니까 뭐 주로가 가벼워서 기록은 단축될 수는 있지만 그 기록을 제외한 걔가 그날 주행심사를 받은 걸 보면 전력 질주입니다. 아낀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가 얘가 갖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뻣뻣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 전체적으로 보면 워낙 신마니까 변수가 다 있지만 이런 단점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뭐 배팅을 해서 완전히 배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상대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배팅을 할 때 거기다가 뭐 속된 말로 목숨 걸지 마시라는 얘기죠. 예, 조금 뭐 내가 이만큼 배팅할 것 같으면 조금 좀 줄여서 좀 하시라는 얘기고요. 자, 5번 두속 클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유연성을 갖고 있는데 아직 파워가 없어서 그런지 직진력이 떨어져요. 앞으로 나가는 스피드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도 이제 다음 경주에 나올 원평 뭐죠? 신마 또 원평 타운이랑 같이 동반 스포를 했는데 좀 매를 맞았습니다. 맞았는데도 어떤 탄력이 좀 안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경주도 보면 3번 이 프리오사를 축으로 공략을 할 수는 있는데 후착 찾기가 조금 애매해요. 하나 복병마로 지목한다면 이 템파르킨인데 얘도 지금 보면은 뭐 체형이나 이런 건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성격도 있고 근성 이런 것도 있는데 약간 리듬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좀 후차권에서는 요런 경주가 조금 그 뭐랄까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축은 세울 수 있겠지만 후차권이 조금 난해한 그런 경주입니다. 뭐 나올 행복 같은 경우 뭐 저거 등치 커도 뭐 등치에 비해서 신장력이 없어요. 리듬감이 없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뻣뻣한데 뻣뻣하다고 아예 단정 지을 수도 없는 그런 마필입니다. 아직 뛰는 걸 보면 약간 힘이 안 차 있어서 유연성이 안 나온다. 이렇게 좀 애둘러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경주는 프리우사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잘 봐주십시오. 이 카우보이 칼의 혈통이나 얘가 갖고 있는 몸놀림에서 나오는 어떤 그 능력, 잠재력, 이런 것들만 조금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경주였습니다. 네, 2경주입니다. 1000m고의 국내산 육군 이세마입니다. 자, 이 경주는 이제 7번 자이언트 펀치가 있고요. 뭐 원평타운, 이거 원평타운 같 6번 원평타운, 3번 월드킹맨, 2번 나울 스나이퍼, 또 뭐 8번 금화 얼루어, 이런 마필들은 지난주에 이세마 경주가 깨졌죠. 거기 나오려고 그러다가 한 주 더 훈련을 한 마필들입니다. 나머지 마필, 뭐 1경주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뭐 그거는 뭐 이렇게 중요치 않은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저 말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좀 말씀을 드리겠다. 그랬던 말이 이 7번 자이언트 펀치입니다. 이 콩코드 포인트라서 역시 이제 6,700만 원이네요. 개별적으로. 아직 경매에서. 그러니까 요즘에 경매 보면은 보통 뭐 한 2,000, 3,000, 4,000? 뭐 그 정도가 평균인 것 같아요. 5,000이 조금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6,700만 원이면 경매에서 뭐 생김새가 있다라는 얘기죠. 일단 골격 측면에선 뭐 실전에 들어가서 뭐 예전에 안 그랬습니까? 말감 비싸가지고 1억 넘어가지고 뭐 진짜 1승도 못하고 나간 마필들 많이 있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체형을 보고 사는 거지 구매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자이언트 근데 저도 지금 6,700만 원은 지금 받네요. 상당히 주행 자세가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1억짜리 이렇게 말들 보면 저걸 어떻게 1억 주고 샀지? 이런 말들이 가끔 있어요. 뭐 가끔입니다. 아주 가끔인데 이런 7번 자이언트 펀치 같은 경우는 뭐 한 6,700만 원? 이해할 수 있는 수긍이 되는 그런 가격입니다. 상당히 아직 힘이 안 차 있어요. 아까 어떤 뭐 2살짜리가 힘 차 있다 그러면은 조금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건데 그러면 제가 딴 얘기 할게요. 힘 안 찼으면 뭘로 뛰니? 이런 말들 뛰는 거 보면 아까 얘기했던 부드러움이나 그 약간 보이는 근성입니다. 근성. 이런 것들로 지금은 뛰지만 여기다 파워까지 이제 얹혀지는 거죠. 얹혀지면 그때는 이제 뭐 1군까지 그러니까 2군까지는 아니도 상위군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런 마필들이 보면은 유연해요. 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해요. 힘도 조금 덜 차 있고. 그래서 유연성 하나를 믿는 겁니다. 아까 이제 첫 경주의 프리오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나울 스퍼입니다. 2번인데, 지금 여기 같이 뛰는 원평타운보다 앞에서 전개를 하고 라스트에서 원평타운에 져요. 그래서 자꾸, 저 마필이 분명히 인기권에 있을 마필인데, 그럼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이 6번 원평타운이 저는 그렇게 어떤 그 잠재된 측면에서 봤을 때 월등하다라고 생각을 하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말이 좀, 뭐랄까요, 좀 리듬감도 좀 떨어지고, 신장력이 없고, 지난주에 훈련하고, 이번 주에도 조금 아까 클래식, 무슨 클래식, 두손 클래식이랑 동반 스포할 때 보면, 두손 클래식도 매를 맞았지만, 얘도 이제 거의 거기를 그걸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탄력이에요. 신장력이 좀 없더라고요. 근데 실전에서 걔한테 앞에서 전개를 하고 은평태환에게 졌다. 이제 이 얘기인데, 그러면 뭔가 제가 여러분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면은, 야, 땡겼잖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조교 때 보면 하자는 없어요. 하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주행심사에서 보여준 거나 조교하고 이렇게 매치를 보면, 빼고 갈 수 있는 마필, 배팅권에선 제외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괜찮은 체형이고요. 500km면 490km 넘어가는 체형이면 그렇고요. 근데 여기 이제, 아까 이제 자이언트 펀치가 이제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이 글로벌 파워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경주에 그 프리우사랑 이 4번 글로벌 파워랑 요게 두 마필이 한 경주에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한 경주에 붙어라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 글로벌 파워도 보면 400제보다 적어요. 프리우사보다 뭐 조금 개넓어 보여요. 얘도 보면. 근데 프리우사랑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선행을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엔. 그러니까 주로가 조금 도와주고 유연성이 있으면 글로벌 파워가 조금 더 나은 능력을 좀 보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아직 힘이 안 차 있으니까 얘가 이제 그 단점이 뭐냐면 이혁 기수가 발을 바꿔줬어요. 오른발로 똑바로 이제 자꾸 기대려고 하니까 똑바로 뛰게 발을 바꿔줬는데 근데도 고개를 이렇게 틀어요. 그리고 몸의 중심이 이쪽으로 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명령은 받아들였지만 나는 지금 힘에 딸려서 지금 이쪽으로 가야 돼. 기대에 대해 똑바로 뛸 수가 없어요. 이게 어린 말들에게, 신마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이게 습관이 되면 이제 기성마들도 이제 뛰던 말들도 그런 그 주행 자세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거의 고쳐져요. 특히 이제 이렇게 유연성이 있는 말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쉽게 힘만 차면 고쳐줄 수 있는데 그런 게 단점이에요. 조금만 그래서 선행을 가면 좀 더 버텨주지 않을까. 똑바로 뛸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또 하나의 마필은 이제 뭐 여기 한강 에이스 월드 킹맨, 저 한강 에이스는 아니야, 죄송합니다. 3번 월드 킹맨은 박태종 기수가 조교했어요. 보면 나오겠죠? 박태종 기수가 조교를 하다가 저쪽에 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저쪽으로 갔네요. 뭐 의미는 없습니다. 외곽에 있는 마필들도 의미가 없고. 이 아르고 공주입니다. 아르고 공주인데 뭐 혈통적인 측면은 뭐 좀 그렇다 치고 뭐 이 480kg짜리 그런 체형이라 그런지 월요일 날인가요? 소속주에 썬더호스라고 있죠. 오늘인가? 좀 있으면 이제 나오는 마필인데 그 썬더호스라는 마필이 그 주폭이 좋아요. 상당히 순간 스피드가 좋은 마필인데 뒷심은 없어요. 경직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걔를 잘 따라가더라고요. 따라가는 건 둘째치고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썬더호스의 제가 주폭이나 스피드를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힘이 있고, 그러니까 등치가 크기 때문에 힘이 있고 순간 스피드가 좋은데 물론 걔의 단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말들하고 같이 대등하게 어떤 그 탄력을 낸다는 건 비록 순간이지만 거기다가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폭이 좋아요. 근데 제가 아직 얘가 뻣뻣하다라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 물론 다른 어떤 글로벌 파워나 조금 전에 그 프리우사나 얘네들처럼 그렇게 부드럽진 않아요. 그렇게 부드러운 건 아닌데 자, 저 정도의 주폭이면 될 텐데 근데 주행심사는 못 뛰었어요. 그냥 이런 것들은 이제 까봐야 하는 거죠. 속된 말로 까봐야 이제 뛰어봐야 하는 건데 하여튼간 그런 좋은 주폭을 갖고 있으니까 한 번쯤 좀 유심히 관심 있게 좀 쳐다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도 배팅 강도는 뭐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쉬어가시는 것도 좋고요. 자이언트 펀치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뭐 다 마찬가지지만 어린 마필을 두고 뭐 여기서 환수를 끌어낸다. 뭐 적중하는 것만 해도 좀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3경주입니다. 1200m 국내산 육군 3세 이하마. 자, 3번 그레이토르하고 이제 8번 머스탱 참이 이제 선행을 가는데 이 그레이토르는 마체가 너무 얇아요. 벌써 딱 보면 야체가 얇고 아까 제가 이제 신마 경주 때 힘이 안 차 있다는데 얘도 아직 힘은 안 차 있지만 뭐 3살짜리죠. 예, 3살짜리라도 힘은 안 차 있고 마체가 얇은 데다가 힘이 아직 안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순간 스피드는 잘 낼 수 있어요. 뭐 그런 말. 얘도 유연한 건 갖고 있으니까 뭐 얼등하게 뭐 유연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경직된 몸을 갖고 있는 마필들보다는 좀 유연해요. 순간 스피드는 내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머스탱 참이 그냥 쉽게 선행을 가면 이 경주는 얘기가 아주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근데 그런 경주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제 3번 그레이토로 외곽에 10번 금성 스피드 이런 마필이 있는데 금성 스피드야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말의 어떤 컨디션을 봐야 되겠죠.
거기다 제가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좀 발음이 높고 얘도 마찬가지로 자꾸 이렇게 고개를 틀고 기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김효정 기수가 조교를 하는 과정에서 자꾸 똑바로 뛰게 만들어 주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얘도 선행을 나서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3번, 10번이 딱 충돌이 나면 뭐 그것도 괜찮은 전개죠. 그런 전개도 그려볼 수가 있겠고, 또 머스탱 침이 8번 머스탱 참이 선행을 쉽게 가는 그림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전개도 예상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안쪽에 있는 그 그레이 토르 같은 경우도 체구가 작으니까 이런 주로의 이점이 있으니까 죽기 살기로 선행을 가. 근데 또 금성 스피드 10번도 나도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착순이라도 잡으려면 조금 더 어떤 뭐랄까 순위권에도 들려면 뭐 입상이면 더 좋겠지만 그러면 조금 더 편하게 뛰려고 하거든요. 그럼 답은 선행밖에 없어요. 그럼 얘네 둘이 충돌이 날 거고, 가운데 머스탱참이 내가 여기에 합류를 할 것이냐 뒤로 들어갈 것이냐, 뒤로 들어가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전개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 일단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얘네들이 없고 머스탱참이 그냥 선행을 간다, 그러면 얘기는 끝나죠. 뭐 이너피스가 있고요, 퍼미션 트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에 하나 이제 이 머스탱 침을 너무 괴롭힌다면, 3번 그레이 토로나 10번 이 금성 스피드가 너무 괴롭힌다면 얘기는 좀 달라. 축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제 4번 이너피스를 좀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했고, 이 퍼미션 트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이너피스를 갖고 말씀을 드리냐면, 쟤는 3착을 오고 얘는 2착을 오고 쟤는 머스탱 참에게 졌어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 퍼미션 트윈을 이제 요게 핵심이에요. 이 경주에 이 퍼미션 트윈이 지난번에 이동화 기수가 기승했을 때 보면 뒤에서 힘 한 배를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근데 상대는 약했어요. 그 힘 한 배입니다. 포인트는 거기입니다. 기수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힘 한 배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잘 눈여겨보셔요. 지난번에는 이동화 기수가 뒤에서 나오자마자 딱 붙들었어요. 이게 그 이경주의 핵심입니다. 핵심.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 기수가 지금 나오자마자 밀고 나와. 얘는 몸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몰고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축을 세울 수가 없어요. 만약에 얘가 여기서 아예 선행을 간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거 힘 쓰고 나머지 구간을 힘을 덜 들이면 되겠거든요.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경주죠. 이 경주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전개를 우리가 그려볼 수는 있지만 퍼미션 트윈이 선행을 간다는 것을 그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축은 이너피스를 갈 수가 있고, 만약에 머스탱 침이 더 세기 때문에 머스탱 침이 쉽게 선행을 간다는 보장을 한다면 머스탱 침을 축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경주는 좀 축 세우기가 조금은 난해한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분석하시는데 참고를 하시면 좋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3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4경주입니다. 1300m 군에서는 5군이고요. 참 어려운 경주입니다. 어려운 경주고, 이 8번 벼락이 이제는 예상에, 저희 전문가 예상에 없더라고요. 거의 없어요. 그냥 이마피는 제가 이제 뭐 잘생겼습니다. 막 데뷔 초에 분수형 기수 탈 때 막 잘생겼습니다. 뛸 겁니다. 그랬는데,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뭐 자꾸 얘기하면 계속 보시던 분들은 저에게 또 야네 그럴 수 있지만,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요마필은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워낙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얼마짜리예요? 2,700만 원짜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생긴 체형을 갖고 있는데 2,700만 원이다. 그러면 뭔가 흠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아니면은 좀 싸게 팔려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땐 그런 거죠. 분명히 저렇게 생겼대. 걸어갈 때 보면 정말 잘생겼어요. 잘생겼는데 실전에 들어가서 얘가 뛰는 걸 보면은, 제가 예전에 이제 그런 예를 들었어요. 기수 후배 중에서 이 평발이 있었습니다. 평발.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그 80년도에 우리 프로야구가 82년도, 제가 이 얘기 또 하는데 82년도인가 개막을 했죠.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 기수들 사이에서 주로가 크지 않습니까? 또 그 골프장도 있고, 그래서 야구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 야구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전 야구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 한 번도 그 가서 구경한 적은 있어도 거기 참가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근데 이 후배 기수가, 평발인 후배 기수가 야구를 잘해요. 잘하는데, 근데 공도 잘 던지고요. 치기도 잘 던지고,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 후배가 타석에 들어서 공을 치고 1루까지 뛰는데 맨날 아웃이에요. 맨날은 아니지만 잘 아웃이 돼요. 그래서 왜 그러나 이렇게 보니까 뛸 때 보면은 평발 뛰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막 억지로 뛰지 않습니까? 부드럽게 가지 않고. 그러니까 막 팔은 열심히 짖는데 발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선배들이 물어봤어요. 또 왜 그렇게 뛰니? 그러니까 평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얘도 이제 뭔가 어떤 흠이 있는 거죠. 잘 껍데기만 보면은 기가 막힌데 뭔가 화자가 있는 거죠. 제 눈에도 화자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포기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이 7번 순간 터치입니다. 순간 터치인데 이게 인기 1위가 될 게 확실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주로가 가볍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난번 뛴 걸만 말씀을 드리면 여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거기다가 선행을 나섰고 라스트 중반 200m를 지나서 얘가 바깥으로 사행을 해요. 그죠? 왔다 갔다 지그재그 해요. 이게 뭐냐면 지금 8번 벼락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게 같은 맥락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아직 힘이 안 찼거나, 그게 저는 어떤 그 힘이 차면서 변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여태 말씀을 드렸던 경부드령이 예를 들었었고, 그 다음에 벼락을 예를 들었는데, 이게 어떤 말은 고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시간을 두고 본 건데,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럼 포기를 해야죠. 예. 그러니까 개 능력을 딱 거기까지만 치부를 하는 겁니다. 더 이상은 봐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순간 터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어떤 안정적인 건 더 리퍼입니다. 지난번에 따라가서도 들어왔지 않습니까? 11번 더 리퍼가 따라가서 들어왔고, 미르베스트는 이게 안쪽에 갇혔어요. 자, 지금 2번 뛴 걸 보면 전부 다 선행 모래를 안 맞추려고 이용우 기수가 외곽으로 돌았어요. 그 첫 번째 3차 올 때, 4차인가요? 4차 올 때 제가 안으로 기댑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랬는데 선행 외곽에 가서 딱 붙어 있고 말이 기대는 걸 이용우 기수가 아니까 똑바로 뛰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입상을 했는데, 자, 이게 이제 오늘은 안에 갇혀요. 선행 못 가요. 여기 기본적으로 매니 원더풀이 갑니다. 그 다음에 순간 터치 있어요. 그 다음에 외곽에 더 리퍼 있습니다. 근데 이 9번 매니 원더풀도 보면 조교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오죠. 9보 한 바퀴씩 다 탔어요. 참 이 마방 이상한 마방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참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뭔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는 조교를 했다라는 걸. 그냥 나오면 9보 한 바퀴씩. 제가 이제 일요일자 블랙머스크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짧게 하고 가겠습니다. 말이 지금 그러니까 이유는 있을 거 아닙니까? 컨디션이 나빠서, 어디가 아파서, 밥을 안 먹어서. 그러면은 출전을 안 시키든가 그래야 되는 건데 자신 있으니까 했겠죠. 근데 보는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란 얘기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덜 이뻐요. 걸작면도 선행을 가서 이런 것들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지금 480kg짜리 마필인데 얘 지금 선행 못 가고 다 못 들어가고 지난번에 선행 봤어요. 그것도 상당히 약했던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해내주시면 좋겠는데, 기경주에서는 매니 원더풀이 선행이에요. 그 다음에 순간 터치, 그 다음에 외곽에 더 리퍼, 이런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걸작면이 선행을 가긴 조금 어렵습니다. 가려면 가긴 가죠.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언제 가느냐가 문제죠. 초반에 가느냐, 코너를 돌아서 가느냐,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경주가 지금 미르베스트도 안쪽에 있어 불안해. 말씀드린 순간 터치, 선행 좀 어려워. 벼락 그래. 매니언더 불 그래. 그럼 나머지 마필이 뭐예요? 만약에 얘네들이 그런 어떤 약점들, 단점들을 갖고 경주에 들어가서 임했을 때 무너진다면 그럼 다음 순위는 3번 써니블레이드면서 저도 이 마필은 추천드리기 싫은데 가장 좋은 조교를 했고 아직 단점은 있지만 조교를 했고 7번, 9번, 11번이 외곽에 있는데 얘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얘는 그 뒤에 따라 그러니까 얘네들이 셋이 안으로 들어온다 해도 네 번째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적의 전기가 나오는 마필이에요. 근데 얘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그렇게 그런 걸 알고 뭐 추천드리기 좀 그렇다고 해서 아주 큰 흠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 제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목요일날 아침에 이 써니블레드가 뭐죠? 디바인 퓨처랑 동반 스포를 했어요. 그거 한번 딱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검빛 동영상 들어가서 그거 한번 딱 보시고 좋았어. 아니야. 요거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또 현장에서 보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경주였습니다. 자, 10마리가 출전해 있는 오경주입니다. 1400m, 이제 군내산 5군이고, 유경주가 조금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인사 말씀에서 정말 난해한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연히 이제 6번 은혜충만이 예상 이제 뭐 인기 뭐 최고를 차지할 것 같은데 사실 저희 이런 은혜충만 같은 경우는 좀 어떤 그 뛰는 자세를 보면 좀 믿기 어려워요. 이게 만약에 지금 비가 안 나와 있고 다습 주로가 아니라면 주로가 가볍지 않다면 저는 이마필은 뭐 조금 손쉽게 뭐랄까요 좀 배제하고 좀 배팅을 권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뭐 상대도 약하고 지금 이제 이경주 이제 이게 3번 퀸 오브 베스트가 선행을 갑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외곽에 6번이 있고 안쪽에 2번 챔피언 가문이 있어요. 이게 난해한 경주. 얘네들 능력 보세요. 챔피언 가문은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말씀을 좀 안 드리려고 하고요. 그냥 은혜 충만이 있고 지금 조교가 좀 되는 마필 누비고예요. 누비고가 잘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누비고의 체형을 한번 보십시오. 이 동체와 하체의 어떤 밸런스 있죠? 밸런스? 그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눈에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로게 제형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도 입상을 하지 않아요. 1200m니까. 근데 그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1400이면 아니 1300이면 아리까리 할 겁니다. 근데 1400은 매번 어떤 결정타가 없어요. 그 로게 제형이라는 마필이.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누비고도 여러분들 체형을 보시라는 이유가 뭐냐면 뭐 로게 제형 체형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 계시다가 1400 같은 데 탁 나오면 인기 빵빵 실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다는 건 뺄게요. 예. 좀 여러분들은 속으로는 좀 어떤 쾌재를 부르실 거 아니냐고요. 이 누비고도 마찬가지예요. 힘으로 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동체의 크기와 하체의 기장을, 기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것들을 잘 눈여겨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제 이게 축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약해요. 얘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레이먼드, 페로비치 기수로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선행 외곽까지 나왔잖아요. 사코나까지 잘 왔잖아. 그래도 걔 능력이 그게 한계예요. 왜 한계냐면 걔 조교 때 여러분들 보십시오. 시원시원하게 떠다닙니다. 근성이 좋아가지고. 근데 걔가 갖고 있는 골격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딱 그거예요. 그냥 저도 사실 선행 외곽에 가서 페로비치 기수가 붙어 있을 때 진짜 오나? 내가 뭐 실수했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뛰는 걸 보면서. 근데 결국에는 무너지잖아요. 걔 능력이 그게 한계야. 그러니까 힘을 쓰면 안 되는 거야. 어차피 걔 능력이 한계야. 힘을 쓰든 안 쓰든 뭐 뒤에서 칩을 하든 어쨌든 걔 능력은 그게 한계라는 겁니다. 그게 체형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누비고도 이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좀 그 로게 제형이나 누비고나 이런 것들은 좀 봐주시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 K 프렌즈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또 공백기까지 나왔어요.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 K 프렌즈가 23주 만에 나왔어요. 질병이 뭘까요? 부상이 자전 관골류네요. 우전 관골류. 뭐 예. 근데도 뭐 멀쩡은 해요. 멀쩡은 한데 그만둘까요? 예, 그 얘기는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하여튼간 얘가 갖고 있는 게 뭐라 그랬죠? 안으로 기대라는 거 있죠. 그다음에 지난번에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했을 때 안토니오 기수가 조교 때 막 발을 바꿔주려고 하는데 안 바꾸더라 이겁니다. 안 바꿔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거의 다 그 관리사가 조교를 했을 겁니다. 뭐 바꿔주려고 하지도 않아. 근데 기본적으로 얘는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23주 만에 출전하고 있고 그런 단점을 갖고 있어. 그럼 배팅을 할 수가 없는 마필이죠. 그 다음에 뭐 체중 체크를 해야겠죠. 이제 얼만큼 저가했나. 근데 제가 이 경주에서 그래서 가장 걱정스러운 마필이 이 1번 럭셔리킹입니다. 럭셔리킹. 주로가 가벼워서 얘한테는 조금 불리할 수 있는데 반면 그 주로는 얘한테 불리하지만 상대는 얘한테 유리해요. 뭐가 있냐고요. 여러분들 뛴 게. 아까 은행충만 제가 누비고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말씀을 드린 이유가 얘도 지금 뛴 걸음을 보면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앞에 가서 다 무너지는 마필이고 얘는 뛰어 올라오는 마필이에요. 취입을 하는 마필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요 근래 와서 컨디션이 조금 뚝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서도 올라오는 마필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고민을 하게 되는 마필이 이런 마필. 컨디션이라도 좋으면 무조건 예상을 해요. 예상을 하고 추천을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좀 어필해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가 주로가 가벼우니까 얘네들이 나빠도 그냥 앞에서 버티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경주 같은 경우는 앞에 어떤 경주 흐름이 여러분들에겐 중요해요. 만약에 앞에 말들이 좀 그래도 주로가 좀 다습이라도 무겁다. 모래를 많이 보충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런 마필들이 유리한 거고 어떤 그 주중에 수요일날 내린 비 때문에 앞에서 좀 가는 말들이 유리하다. 그러면 앞에 말 이런 것들은 좀 배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경주죠. 예, 5경주였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예,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인사 말씀 드릴 때, 오늘 한 경주만 딱 마번을 좀 정말 이렇게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6번 정상 킹덤입니다. 이 마필은 보면은, 뭐 제가 어떤 기회만 엿본다 그럴까요? 근데 이제 지금 모든 게 좀 맞아 떨어졌다라고 모든 게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일단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근데 얘가 갖고 있는 단점은 제가 이제 많이 설명드렸죠. 옛날에 그거 뭐죠? 뭐랑 그다음에 주로가 지금 얘한테 유리해요. 힘이 있고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주폭은 힘을 많이 쓰는 그런 주폭이라 그랬죠. 예, 힘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주폭이에요. 근데 지금 말이 9마리밖에 안 돼 있고 지금 여기 인기마가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뭐 바닥에 있어도 바닥에서 힘 한 배를 해주면 지금 주로가 좀 얘한테 편해. 그 힘 소진을 하는 그런 주폭을 갖고 있지만 그걸 동체가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체형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체형이 있으면 뭐예요? 힘을 많이 쓰는 주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얘가 무거운 주로를 뛰면서 그 힘이 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로가 가벼워. 그 배가 그냥 평상시에 그 힘 쓰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능력이 있는 말이 없잖아요. 비가크가 선행을 가려고 할 겁니다. 근데 저거 이마필도 채공이 엄청 있어요. 똑같아요. 이 정상킴들. 얘는 지금 거리 검증도 안 돼 있어요. 근데 얘가 선행을 간다는 보장을 할 수 없는 게 또 백악의 4번 선포레가 있어요. 얘도 선행을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저 비가크는 안에 갇혀야 돼. 물론 선포레가 나가고 나서 얘가 나가게 한 다음에 그 바깥으로 돌아 나올 수가 있죠. 두 마리가 빠르니까 나머지 마필이 조금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전개를 해서 외곽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얘도 보면 거의 이 정상 킹덤, 6번 정상 킹덤이랑 같은 그런 주폭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3착 올 때 한번 딱 흐름이 맞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는데 3착밖에 못 왔던 거고. 그래서 이 정상 킹덤을 축으로 가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7번 노열 함상이 있습니다. 얘도 똑같아요. 이 정상, 이 470km 나가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조교를 한번 보십시오. 상당히 걸음이 느려요. 조교 때도 그래요. 근데 다른 건 다 갖고 있어요. 유연함이나 뭐 이런 것들, 리듬감이나 이거 다 갖고. 그러니까 맨날 저렇게 뛰어올 때 보면은 얘가 힘 소진이 많기 때문에 저기서는 50km, 40km, 30km, 20km 그냥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 그렇게 와요. 말이. 근데 이런 말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힘을 안배를 해주잖아요. 몰로기수는. 그래서 지금까지 뛰는 어떤 이 로이람슨 보면 불규칙하지가 않아요. 어느 일정하게 자기 걸음을 맨날 뛴다는 얘기야. 그 자기 걸음, 제가 레이몬드를 얘기했더니 이게 갖고 있는 능력에 다른 애들을 비교를 해보니까 얘가 제일 세. 어떤 단점이든 많이 없든 간에 제일 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축으로 이제 공략을 하겠고, 일단 걸리는 게 글로벌 로켓에는 체가 좀 작아도 매번 1700이 더 어울리는 마필이거든요. 지난번에 1400에서 늦게 날라오지 않습니까? 개토 마필. 그럼 왜 8번 수아라바바를 얘기하느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참 이 마필은 겉봐가지고 뛰면 안 되는 마필이에요. 근데 2번이나 입상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바로 빠져버렸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얘도 보면은 수영조개 했어요? 수영조개도 안 하네. 이 숙보도 안 해요. 여태까지 비교 한번 해볼까요? 이 소아라비고 바바의 조개를 비교. 그래도 숙보 한 번씩, 두 번씩은 꼬박꼬박 했던 마필이에요. 그 다음에 구보도 2바퀴씩 했고, 근데 이번에는 구보가 다 한 바퀴씩이에요. 좀 양이 줄었어요. 그 양이 줄은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가까이 가서 봐야 돼요. 제가 이렇게 조교 보는 관점, 거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뭐 한 100m는 안 되고 50m는 정도 되나요? 저도 만안경으로 보지만 여러분들도 예시장이나 아니면 또 카메라가 좋으니까 요즘에는 카메라를 좀 보면은 그러니까 지점에 계신 분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카메라를 좀 유심히 한번 보세요. 걸음이 조금 불편해요. 예. 근데 기본 뭐 보여준 게 있으니까 너무 싹 무시할 수 없다. 이번에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저 초토마요. 초토마 지난번에 한번 보죠. 1번 게이트에서 문세영 기수가 딱 나와서 붙들잖아요. 그 이전에 누구죠? 문세영 기수가 뒤에서 추입할 때. 그러니까 문세영 기수도 공부해갖고 나오잖아요. 딱 나오자마자 1번 게이트 딱 붙들고 한 바퀴 내내 안쪽에 갇혀 있는데 안으로 누구죠? 앞에 이혁 기수인가 누가 선행 갔는데 그 틈새로 나오잖아요. 펜스 틈새로 뛰잖아요. 근데 못 나오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속으로 골병 들었는지, 그러니까 속으로 부상이 있었던 걸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안고 뛴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부상이 발견되면서 이제 공백기를 가졌는데, 아직은 뭐 이렇게 특별한 변화가 없어요. 딱 그만큼이에요. 그래서 뭐 저런 마필들, 그러니까 저런 마필들은 위험하면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배팅을 내가, 10,000원을 갖고 한다 그러면, 1,000원 정도는 띄워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육경주는 7번 로얄함성, 6번 정상킴덤, 이 두 마필은 기본권에 있다. 까지 말씀을 드리고, 육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1700m, 국내선 4군이고요. 만세 타이탄삭스, 2번 만세 타이탄삭스, 해피믹스가 얼마큼 가느냐.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해피믹스 같은 경우가 자꾸 지난번에도 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머리 쳤습니다. 머리 쳤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뛴 게 원더풀샘이에요. 원더풀샘 1400, 1300인가요? 1400도 한번 뛰지 않았나? 예, 1300이네요. 근데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면, 아니, 목요일날 나가서 줄을 보니까, 이거 완전히 그냥 팥죽인데요. 선행말을 안 잡을 수는 없잖아요. 전 선행말을 그렇게 좋아하라 하지도 않지만,
근데 저런 그 해피믹스 같은 경우 보면 몸이 정말 뻣뻣해요. 여러분들 발 뻗는 거 한번 보세요. 그냥 이렇게 툭툭, 독일 병정이에요. 독일 병정. 근데 리듬을 안 하죠. 발을 뻗는 게 그런데 리듬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이, 그렇다고 해서 얘가 이제 뭐 등치가 이제 480kg면 적은 건 아니니까, 선행을 가면 그 힘으로 버텨내는 거예요. 힘들어도. 근데 거기다 이제 추임마가 없으면, 이제 뒷심이 없는 말들이 없으면, 그냥 뭐, 다 걸어서라도 오는 거죠. 그래서 입상을 하는 건데, 지금 봤을 때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월드레이서, 이제 지런마필, 지난번에 에너자이저랑 뛸 때 보면, 진짜 뭐, 완전히 좀 판이 좀 너무 약했어요. 이게 한번 볼까요? 제가 7경주 원더풀 레이서, 예, 직선에서 이제 왼쪽 채찍을 대니까 막 지그재그로 가잖아. 그러니까 이제 김용균 기수도 아는 거야. 똑바로 뛰게 만들려고 이제 왼쪽 채찍을 대죠. 그 기술이 웬만하면, 여러분들 한국 사람이 왼손잡이가 드물잖아요. 근데 이 직선에서 왼손 채찍을 쓰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기본입니다. 기본. 왜냐하면 여러분들 문세영 기수 한번 보세요. 거의 왼손 채찍을 써요. 왜? 발을 바꾸기 위해서. 발을 바꾸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 얘기는 또 딴 얘기 할게요. 예전에 축섬시장에서 이제 과천으로 경마장이 이사 간다. 그러니까 부지를 다 확보를 해가지고 그때 기수들이 이제 뭐죠? 여기 이제 나무를 식목일 날 나무 심으러도 오고 그랬었어요. 과천에. 근데 그때는 이제 막 그 부지만 있었을 때인데, 그래서 한 선배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천에로 가면은 왼쪽으로 돈다. 왼쪽으로 돌기 때문에, 툭섬에서는 오른쪽으로 돌았습니다. 예. 왼쪽으로 돌기 때문에, 진아야 너 빨리 이 왼손 채찍을 연습을 해 둬라.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30년이 넘게도 넘었던 그 시기에 80년도 그때도 그 선배님께서 왼손 채찍을 미리 연습해 두라고 그때도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그 기수들 보면은 발이 그 40년 말탔던 기수도 발이 안으로 기대고 있는데 거기 막 두들겨 패요. 이렇게 뛰는 거하고 이렇게 뛰는 거하고 여러분 똑같냐고요. 결국에는 왜 경마가 코차 붙어 있습니까? 코차요. 코차면 요거 눈금 하나예요. 하나 요 정도.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그게 그런 순간 찰나의 그 상에 따라서 입상의 결과가 달라지는데 내가 대각선으로 뛸 일이 있냐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피역은 이 원더풀 타이쿤이 여기서는 제일 세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얘가 지금 주행 악병이 생겼어요. 그게 조금 그렇고, 천비성이 선행을 가는데 안쪽에 해피맥스가 가만히 있겠네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엔 따라가도 되는 마필, 아무렇게나 뛰어도 되는 타이턴 삭스와 만세를 빼고 공략을 할 수가 없는 경주입니다. 저 인기마기 때문에. 거기다 장출 기수 누구예요? 만세가 왜 김옥성 기수야? 김옥성 기수. 괜찮습니다. 김옥성 기수 지난주에 야무진 세강자, 뭐죠? 젤로스 이런 거 타는 거 보세요. 제가 취입한다니까요. 그 기수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선입견 때문에 그런데, 기승술이야, 기가 막히죠. 자, 7경주였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1400m고요. 드림 놓고, 글로벌 신화, 스프링 꿈, 장산 레이저, 많네요. 최고 레이스. 좀 어려운 경주입니다. 이 경주는 여러분들 정말 축 세우기도 어렵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드림 놓고요? 요거 하나 좀 그런데, 지금 우한 관절염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글로벌 신화. 이마필도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정말 잘생긴 체형이고, 제가 처음에 데뷔 때부터 많이 좀 이야기를 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경보도룡이나 벼락이나 같은 그런 맥락이에요. 근데
제가 그 경부도령이나 벼락 같은 경우하고 얘하고 좀 다른 케이스가 뭐냐면 얘는 어릴 때 안 그랬어요. 그런 단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시간을 두고 본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런 단점들이 어떤 이런 애들은 고쳐지거든요. 없었어요. 근데 얘는 나중에 그게 생긴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그래서 골격이 아니라 이런 애들은 보면 어디 부상이 있지 않았나 이런 예측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벼락이나 이런 경부도령 같은 경우는 어릴 때도 그게 보이긴 했었습니다. 했는데 힘이 차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달라진 애들이고, 얘는 반대로 그런 게 전혀 없다가 어떤 부상인지 뭔지 하여튼간 어떤 이유에서 그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뛰는 거예요. 이게 지난번에도.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잘 안 보게 되죠. 경부도령이나 벼락이나 이미 그런 마필을 알았듯이 얘도 그런 걸 알았기 때문에 잘 뭐 이렇게 와닿지 않는 그런 마필입니다. 네가 되겠어?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에도 뒤에서 참으니까 뛰는 거 보세요. 기본 능력이 있어요. 근데 벼락이나 경부도령은 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기본이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여지껏 뭐 지금 양전지 파행 때문에 조교도 강도도 못 높이고 그랬고요. 이 4번 바람의 그리다입니다. 이 마필도 지금 김옥성 기수가 조교를 했는데, 참 김옥성 기수 만세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이제 특이하게 조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색다르게 특이한 게 아니라 지금껏 막 뛰어다니던 조교에서 막 맨날 나오면 뛰어다녔잖아요. 그 관리사가. 이런 바람의 그리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조교를 천천히 합니다. 천천히. 그래서 말의 어떤 습관?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좀 뛰는데 집중을 시키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그 다음에 뭐 지구력이나, 그러니까 같이 병행을 하는 거죠. 좀 뛰는데 집중을 시키면서 그동안 얘가 부족한 게 뭐야? 지구력이잖아요. 그쪽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야. 그래가지고 실전에 들어가서 지구력이 좀 생겼어. 그러면 그 다음에 조교가 바뀌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젤로스 같은 경우도 그랬고, 야무진 세강자도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래서 바로 그게 효과를 내느냐? 아니거든요. 그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번 뛰고 나면 그 다음에 조교가 달라진다. 이제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기수가 타보고, 너 이거는 되는데 이거는 부족하구나. 그럼 이렇게 한번 조교를 해보자.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성과가 나타나면 되는 거고, 입상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이 스프링끈 같은 경우 지금 입상할 때 보면 완벽한 선행은 아니지만 전부 다 모래 여파를 최소화시켰어요. 바짝 붙거나 외곽에 있거나. 그런 이점이 있었어요. 이 스프링금이. 그런 흐름이 맞았던 거죠. 근데 오늘 스프링금은 뭐 크게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농림수산부 장관배에서 위너스맨을 만들었잖아요. 6번 게이트에서 어디 빠져나갈 데가 없다. 근데 여러분들 보셨어요? 1코너에서 바깥으로 페로비치 기수가 스타트부터 뒤로 잡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직선에서 이제 2000m니까 직선에서 바깥으로 뺄 수가 없으니까 코너를 돌면서 바깥으로 나가요. 저 백스트레치 가가지고 바깥으로 완전히 빼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승부사가 뭐 입상은 못했지만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 승부사가 위너스맨을 입상을 못하게 했다? 뭐 그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승부사가 레이스를 빨리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위너스맨이 그 보조를 맞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내가 저 보조를 맞추면 내가 쓰러지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페로비치 기수가 중간에 보면은 고민하는 게 보여요. 나갈까 말까 그러잖아요. 처음에 나갔다가 더 이상은 못 나가겠구나 잡잖아요. 그러니까 고스란히 모래 거기까지 가는데 다 몸싸움에 모래 다 맞아. 제가 그랬잖아요. 안에 갇힌다니까.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니까요. 빠져나올 때 시간이 오래 걸려. 그동안 이미 힘은 다 썼다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가장 안정적인 건 캡틴 안 키고 아무렇게나 타도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장산 레이저, 이거 뭐 문세영 기수가 쥐어짜던 마필이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지금 예를 들면 경부도령이나 벼락 그런 겁니다. 너무 믿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경주 자체가 배팅이 안 돼요. 축을 세워도 3마리 4마리 해가지고 또
뭐 어디에다가 주력을 하고 모든 게 방어를 하고 이게 안 되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저는 좀 쉬어가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8경주였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입니다. 9경주 1200m고요. 3번 라운 펜션. 또 지난주에 라운 뭐죠? 그거 제가 레전드 스톰하고 뛴 거. 1400 같았으면 분명히 박정희가 손에 잡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계라는 겁니다. 그 1200에서는 그 레전드 스톰이죠? 레전드 스톰을 아니 뭐죠? 레전드 데이인가요? 레전드 데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경주였었나요? 글로벌 석사 아닌데. 예. 레전드 데이, 이게 1군 경주였었네요. 흥바라기, 롤러브레이드, 라운텐맨. 라운텐맨에 대해서, 지난번 그 전 경주는 1200을 뛰었잖아요. 근데 라운텐맨이 선행 갔던 것 같은데, 예, 선행 갔어요. 선행을 가가지고 레전드에게 져요. 이게 1200에, 그러니까 그 라운텐맨이 레전드 데이보다 더 쉽게 경주를 펼쳤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러분들 선행 갔을 때, 왔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랬습니까? 그 인기가 얼마나 있었어요, 라운텐맨이? 라운텐맨이 9.0. 인기 4위밖에 안 되네요. 인기 4위를 차지해 딱 4차 왔네요. 인기 1위가 흥바라기, 인기 2위가 레전드데이, 3위가 롤러브레이드, 4위가 라운텐맨. 예, 그렇게 됐네요. 여러분들도 잘 아신다는 얘기죠. 예. 저만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이 라운 패션이 지금 1200m 타고. 자,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이제 뭐냐면, 이런 것들은, 한번 그냥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굳이 이 옥스포드 킹입니다. 옥스포드 킹. 옥스포드 킹인데, 요거는 이제, 어떤 그 경주하고 좀, 별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옥스포드 킹이 15번을 뛰면서 8번을 입상했어요. 우승이 5번이고, 준우승이 3번이에요. 근데, 6번이 다습 이상의 주로예요. 포화 주로가 더 많아요. 다습이 2번인가 그러고 4번이 포화 불량 주로였었어요. 건조 주로도 물론 있었어요. 데뷔전 2차 올 때 건조 주로였었어요. 볼까요? 구경주 옥스포드 킹 경주 성적. 예. 데뷔전 때 건조주로, 그 다음에가 불량주로 입상할 것만, 그 다음에 포화, 그 다음에 다습이 한 번, 포화가 또 2차, 그 다음에 건조 4%에서 우승을 했는데 보니까 따라가면서 입상을 했더라고. 근데 상대가 좀 약했어요. 그때 군이 국내에서 3군이었어요. 지금 2군이고요. 그 다음에 입상 못하다가 계속 입상 못하다가 정정희 기수가 불량 20%로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입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보면 그런 것들은 이거는 저도 좀 지금도 답이 없어요. 어떤 해답을 못 찾았습니다. 왜 건조줄 그 수는 잘 못 뛰고 그러니까 그 확률이라는 거죠. 확률. 근데 건조줄에서는 왜 못 뛰고 불량줄에서는 왜 잘 뛸까? 그런 걸 보니까 이런 마필들 대부분 보면 딱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성질이 되게 칼칼해요. 여러분들 연승할 때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일단은 얘가 어딜 가냐면 3번, 2번, 3번이 선행 가고 외곽에 11번이 있으면 그 다음에 1번, 2번, 4번이요. 사정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가 가벼웠을 땐 뛰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연이일출은 주로 조교는 못했고 수영 조교를 대신했고 빅터무는 조교 이거는 제대로 해갖고 나왔어요. 공백기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일요일 날인가요? 일요일 날 동반스포를 모랑했죠. 럭키월드하고 이제 아까 뛰었던 드림노크하고 같이 동반스포를 셋이서 동반스포를 했고 이 코브라볼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예, 컨디션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입상이 안 됐었고. 근데 축만 잘 선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고업이 선행을 갔으면 좋겠는데 고업이 선행을 못 가요. 이 3번 라운 패션이 선행을 갑니다. 이게 안쪽에 갇히는 게 지금 저게 유리한지 안 유리한지 모르겠어요. 일단 굳이 선행이 아니라도 1200m에서는 봐줄 수 있는 마필인데 제가 계속 지금 공백길 부상 때문에
출전 주기가 불규칙하고 조교 강도가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반면 이 12번 마이티붐입니다. 그러니까 이경주는 정석으로 공략할 것이냐, 좀 아니면 배당을 노리고 공략을 할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만약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오전에 선행마가 유리했다면 나온 패션의 선행을 좀 기대를 해야 되죠. 그다음에 마이티붐, 뭐 빅터, 선행마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외곽에 지금 코브라볼도 있죠. 빅터문도 선행마죠. 연일줄, 뭐 얘는 선행마 아니라 그래도 쳐도 옥스포드킹 안쪽에 고업, 레전드 스톰, 큐피드 미션, 이거 다 선행마예요. 그냥 여기서 유일하게 선행마가 아닌 게 이게 12번 마이티붐입니다. 마이티붐. 그 다음에 옥스포드킹. 그러니까 다습주로에서만. 저거는 조건이 붙죠. 옥스포드킹 같은 경우는. 다습주로가, 그러니까 건조주로가 아닌데 그러니까 주로가 가벼울 때 쟤는 따라가도, 지난번에 입상할 때도 따라갔잖아. 내측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경주는 정상으로 가야 되는, 정석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배당을 노리고 공략을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은 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컨디션에 따라서 좀 달리 볼 수가 있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구경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6월 18일 토요일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빨리 일요일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아였습니다.